자, 우리 네, 보강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수업 좀 진행 같이 해볼게요. 여태까지 지금 이제 이틀 차, 오늘이 이제 3일 차인데 3일 차, 그러니까 이틀 차까지 배웠던 게 앞에서 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였죠? 네, 극한.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였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값이 아닌 그 값에 가장 가까이 붙어가는 그 값을 향해 가는 값을 갈 때 그 값이, 그 함수 값이 어떤 값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 목표하는 값이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극한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일반적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는가? 그 fx라고 하는 값이 l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l을 뭐라고 한다? 극한 값이라고 한다. 요거 대신에 x가 a로 갈 때 fx는 l로 갑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걸 식으로 나타냈을 때는 이렇게 기호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 리미트 기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무슨 뜻이라고 했죠? 목적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정확하게 그 값이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 네, 극한값은 그 타겟하는 목표 값인 거지 그 값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그 값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자, 리미트 x라고 하는 값이 무조건 반드시 존재하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존재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같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리고 그 값이 어떤 특정한 무언가로 수렴하면 그 수렴 값이 극한 값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있는 우극한 좌극한 기호를 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극한 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였다?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같다. 자, 여기서 이어지는 게 연속이었죠. 함수의 연속성. 연속이기 위해서는 확인하기 위해, 그러니까 연속이기 위한 조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거? 함수값이 존재하고, f 어떤 a라는 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 극한값이 존재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 값이 어디에 그 둘이 서로 값이 같다면 이 함수는 연속이다. 이 x는 a라고 하는 곳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하고 혹은 정의되고, 극한값이 존재하며, 세 번째 그 둘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보통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극한, 좌극한, 그리고 함수값 요 세 가지가 같은 걸 확인하면 된다. 그것만으로 우극한, 좌극한이 같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같은 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더라. 자, 연속에서 나오는 그거에서 정리 두 가지가 나왔었어요. 정리 두 가지. 첫 번째 정리는 최대 최소의 정리. 최대 최소의 정리.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함수들은 이 구간 내에서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최대, 최소의 정리였고요. 두 번째, 사이값 정리 있었습니다. 사이값 정리. 구간 A부터 B까지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두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면 그 둘 사이에 fa와 fb 사이에 어떠한 임의의 상수 k가 있을 때 그 k 값이 함수값이 되는 fc가 k가 되는 어떠한 c가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이값 정리였죠. 자, 여기서 이제 연속에서 정리.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최대 최소의 정리, 그리고 두 번째 사이값 정리.
에서는 반드시 뭐가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연속함수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했어요. 네, 극한에 대해서 풀이하는 거는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할게요. 부정형 극한 꼴 4가지 이거 기억하실 텐데 첫 번째가 0분의 0꼴, 두 번째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세 번째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네 번째가 0 곱하기 무한대꼴 이렇게 1, 2, 3, 4 부정형 극한 꼴 4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미분계수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는 순간 변화율. 네, 좌표 평면에서 보면 뭐 접선의 기울기 라고 하는 애는 어떤 꼴을 이용해서 부정형 극한 중에서도 0분의 0 꼴을 이용해서 네,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미트 그 F'A, A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x가 a로 갈 때 x 빼기 a 분의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된다고 했었어요. 또는 뭘 이용해서? 증분, 즉 델타 x를 이용해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f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까지 얘기했었죠. 오케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결국에 미분계수의 정의라는 게 이렇게 생겨먹었다라고 한다면 그 미분계수라고 하는 애를 계속 뭐 하다 보니 하나하나 일일이 구하다 보니 뭐가 보이더라? 규칙이 보이더라. 그 규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뭐였다? 도함수였다. 네. 유도된 그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 fx로부터 유도된 도함수. 자, 뭐? F'X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 X라는 애가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A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X 빼기 X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뒤에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라고 하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대신에 H로 바꿀게요. H분의 뭐?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요렇게 쓰면은 얘가 도함수의 정의가 되더라. 그렇게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뭐라고요? 도함수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미분한다 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미분한다라고 하는 것들만, 미분하는 요 것들만 모아서 그 규칙들, 오케이. 그래서 x를 이용해서 도함수로 표현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걔네들을 이용해서 좀 더 도함수들끼리의 규칙을 한번 또 생각해 볼까? 라고 또 이제 규칙을 찾아서 하나로 퉁 하려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미분법이 생겼습니다. 미분법에서 기억해야 될 거 뭐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상수함수 미분하면 0으로 간다. 그 다음에 x의 거듭제곱, 다항함수의 미분은 어디로 간다? n 곱하기 x의 n-1제곱 된다. 그래서 y는 x라고 하는 애, fx가 x라고 한다면 f'x는 얼마가 되더라? 1이 되더라. 왜? x의 1제곱이라는 애를 미분하는 거랑 같으니까 1 곱하기 x의 0제곱 이렇게 해서 1 나오는 거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 했었어요. 마지막 하나 또 뭐였죠? 곱함수 미분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어떠한 함수 fx와 gx라고 하는 요 두 함수의 곱 형태로 되어 있는 애를 미분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씩만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뒤에 붙여서 더해주는 것이다. fx 하나만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더하기 f 얜 그대로 하나는 미분하고 즉 곱해진 다항식, 곱해진 함수의 개수만큼 하나씩만 미분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만약에 3개를 미분하게 되면 fx
gx, hx 세 개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더라? f'x, gx, hx, fx, g'x, hx, fx, gx, h'x 그 모나리자인가요? 모나리자. 그거 있죠? 예. 절대 죄송합니다.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미니 게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씩만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적어서 더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항이 3개 곱해져 있으니까 함수가 3개 곱해져 있으니까 몇 번 더하면 된다? 3번 더하면 된다. 그럼 10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다. 그럼 몇 번 더하면 된다? 10번 더하면 된다. 그렇다면 요렇게 fx를 거듭 제곱해서 곱한 애는 몇 번 더하면 될까? n번 더하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 그 수많은 f들 중에서 하나씩만 돌아가면서 미분이 되니까 남은 하나만 뺀 남은 n-1제곱은 그대로 곱해지고 하나만 미분된다고요. f'x 얘가 몇 개 있다고? n개. 항이 n번 더해지니까 n개 있다. 까지 기억해 주는 게 미적분 원 과정의 미분법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정리. 두 번째 정리. 접선의 방정식이었는데요. 그 곡선의 접선과 미분이라고 얘기해서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를 구하기 위해 자, 접선이라는 거는 이꼴 뭐예요? 접선은 직선이거든요. 그죠? 그 직선이라는 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한 점을 지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냥 한 점이 아니라 이제 접선이어야 되니까 그래프 위에 한 점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어떠한 y는 fx라는 함수의 접선을 한번 확인해 본다면 그래프 위에 한 점 x, a, fa. 두 번째는요.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첫 번째, 한 점과 두 번째, 기울기야. 그죠? 그래프, 그 점에서의 기울기. 뭐? x는 a에서의 기울기. 뭐? 미분계수. 그래서 얘를 뭐라고요? f'AP로 하더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이제 뭐 할 수 있다? 직선을 만들 수 있다. 그럼 문제에서 낼 건 이제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올 거다. 뭐 한 점을 주고 미분계수 구해서 직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미분계수가 주어진 다음에 자 그러면 그래프 위에 한 점을 안 줬어. 그럼 이 기울기를 가지는 이 미분계수를 값을 가지는 x가 어디야? 부터 시작해서 푸는 문제가 하나 더 나오겠죠? 그럼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조금 특이해서 얘를 따로 꺼내서 빼주면은 세 번째가 조금 특이해요. 누구? 1번은 2번은 간단하다면 세 번째가 제가 조금 고민하라 그랬죠. 뭐예요? 그래프 밖에 한 점에서 부터 시작되는 그래프 밖에 한 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접선을 그려라 라고 하는 문제들이요. 그럼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려줄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식을 세워줄 수 있다? 그래프 밖에 한 점? 네, 이 경우에는 그래프 임의의 그래프 위의 점.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겠죠. a, fa, f'A. 로 잡고 으로 이용해서 식을 세운 다음에 뭐 해요? 요 점을 대입해요. 그죠? 점을 대입하고 a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보기가 두 개지. 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지만 식을 세울 수 있다 보니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숨겨놓고 하나만 주고서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있다더라. 그 다음 또 둘 다 숨긴 대신에 걔를 풀 수 있도록 다른 힌트, 그래프 밖에 한 점을 줘서 푸는 문제가 있다더라.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있었고요. 다음.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뭐죠?
네, 이 미분 가능한 접선의 기울기들이 나왔을 때 이제 나오는 정리 또 두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야? 롤의 정리. 두 번째는 뭐야? 평균값 정리. 근데 결국에는 롤의 정리를 통해서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지만 뭐 할 수 있다? 평균값 정리라는 거를 쓰면 롤의 정리도 증명된다. 아, 예. 한번 봐봐요. 롤의 정리가 어떤 거라고 했죠? 이거 롤의 정리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대 최소의 정리, 사이값 정리할 때도 뭐가 필요해? 무슨 함수의 조건이 먼저 붙어야 되느냐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최대 최소의 정리, 사이값 정리에서 뭐가 필요하다?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가 필요하다라는 게 있다면 그럼 여기 그 다음에 그 최대 최소의 정리, 사이값 정리가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는 뭐가 필요해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이라는 두 가지 말이 필요합니다. 뭐요? 닫힌 구간 A와 B에서 연속이고 조심하세요.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한 요 두 가지 표현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지만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더라입니다. 아, 오케이. 그래서 연속이라고 하는 애,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근데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거,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미분계수가 존재하고 연속이어야 된다.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뭐여야 된다?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우리 그거 어떤 표현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뭐가 같다?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근데 닫힌 구간이라고 한다면 그 양 끝에서는 미분계수라고 하는 걸 정의할 수 없으니까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라고 조건을 달고 시작하더라. 그죠? 미분 가능할 때 뭘 뭐예요? 뭐 어떤 거? f 함수 값이 서로 같으면 b이면 어떠한 미분 계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뭐 있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롤의 정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롤의 정리를 통해서 제가 평균값 정리 저번 시간 수업 시간 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평균값 정리는 뭐라 그랬죠? 어떠한 두 점 A, FA 그리고 B, FB 사이에서 그 전에 먼저 필요한 건 뭐예요? 여기 똑같아요. 뭐가 필요해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무조건 반드시 있어야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보는 거야. A, FA, B, FB를 보시면 평균 기울기인 B-A분의 FB-FA를 와 같은 누가? 순간 기울기 값을 가지는 C가 열린 구간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 증명하는 거는 롤의 정리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여드렸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렇게 미분부터 연속 그리고 극한부터 연속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계수라고 해서 미분법 배우시고 접선의 기울기까지 배우셨어요. 접선의 방정식까지요. 접선의 방정식까지 배우고 나서 이제 뭐 했다? 그걸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 두 가지까지 봤다더라. 오케이. 그러면 정석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나갈 부분은요. 극대 극소 그리고 최대 최소입니다. 천천히 한번 나가볼게요. 지금은 이제 정리한다고 조금 빠릿빠릿하게 했는데 제가 천천히 개념 설명하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볼까? 예.
일단 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요일 날 등원을 한다고 하셔서 수요일 날 등원하고 나서 보여드릴 거예요. 좀 나중에 올려드릴 겁니다. 극대극소라는 말, 최대 최소라는 말을 쓰기 전에 우리는 증가와 감소부터 먼저 확인할 거예요.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세트는 증가, 감소, 두 번째 세트가 극대극소, 그리고 세 번째 세트가 최대 최소예요. 아하,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 세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부터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이제 빌드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 감소부터 한번 볼까요? 증가 감소. 증가 감소라고 하는 건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정석 보시면, 정석 페이지로 따지면 몇 페이지죠? 정석 81페이지에 나오는 건 내용이고요. 계백문에는 없어요. 계백문에는 없는데, 증가 감소라고 하는 게 정의로서 어떠한 표현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단어의 뜻 같은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뉘앙스적으로 아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걸 정확하고 확실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뜻이 필요한 것처럼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거 뭔지 알아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요? 선생님, 저 그거 풀 수 있는데요. 아, 그거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아, 그거 느낌으로 아는데 저 그런 거 풀었는데 틀린 적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제일 위험해요. 자신감에 가득 찼는데 그게 그 밑에 있는 자신감이 단단하게 받쳐져 있는 콘크리트인지 아니면 부품 풍선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콘크리트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적어도 수학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쓰는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요? 어떠한 함수 fx가 임의의 구간 있는 두수, 더 뭐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수, 어떤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fx에 대해서 가 어떤 구간 내에 있는 임의의 두수, 어떤 구간 내에 있는 임의의 두수 AB라고 한다면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구간, 특정 구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anything, 아무 데나 될 수도 있고요. 그냥 그 뭐 실수 전체 구간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부터 3까지 혹은 뭐 이런 정해진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아무 두수나 상관없이 그 두수를 봤을 때 A가 B보다 작을 때 FA가 FB보다 작다면 뭔 말이에요? X값이 커지면 이 함수값보다 이 함수값이 반드시 큰 값을 가진다. 그리고 임의의 두수라고 했으니까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돼요. 이런 것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임의의 두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으면 안 되나요? 그건 특정한 거예요. 임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도 AB, 요 둘도 AB, 요 둘도 AB, 이것도 AB, 요것도 AB, 어떤 거든지 다 AB 관계가 될 수 있고 그 모든 애들이 이걸 만족해야 돼요. 그럼 이건 만족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좀 확인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그 구간 내에 있는 모든 두 수들이 이걸 만족하는 이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얘는 뭐라 한다? 증가한다라고 표현해요. 그 함수 fx는 그 특정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증가한다. 그럼 반대로 a가 b보다 작을 때 이번에는 함수 값이 오히려 더 크다면 뭔 말? 뭔 말? x가 커졌는데 함수 값은 작아진다면 그럼 얘는 뭐라고 한다? 이게 감소한다입니다. 우리 사실 중학교 때 했었어요. 중학교 때 증가감소라는 표현을 대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이걸 알고 있습니다. 뭐야? 자, 우리 오른쪽 위로 가요. 오른쪽 위로 가는 걸 뭐라 그래?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그래서 우상향. 그래서 얘네들을 뭐 이제 기울기가 뭐 플러스 이거 이미 중학교 때 다 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조금 더 그럴싸하게 포장지만 바꿔서 재판매하는 기분이에요. 100원짜리 떠리로 팔던 거 포장해가지고 한 500원에 파는 느낌. 500원어치 만큼 복잡해졌죠. 사기꾼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감소한다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네, y가 감소라는 말 표현 대신에 x가 크면 fx가 작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힌트를 냈는데요. 우리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면 이거는 뭐가 된더라? 1차 함수 한번 비교해봐.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면 이런 모양 되니까 이런 모양 가지는 거는 기울기의 값이 기울기 부호가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배웠거든. 그리고 그 그래프만 보고서도 이거 기울기 양수예요. 이거 기울기 음수예요. 라는 거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거든요. 그럼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거를 이런 모양이 그려지는 걸 보자마자 기울기라고 하는 애는 0보다 작군요 라고 하는 거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이미 배웠어요. 2학년 1학기 1차 함수에서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하나만 더 가자고요. 우리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 애를 좀 더 디테일하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평균 변화율. 그죠? 여태까지는 평균 변화율밖에 안 따졌었다. 뭐 중학교 때는 그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했으면 또 하나 더 순간 변화율.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죠. 뭐든 간에 결국엔 접선의 기울기라는 표현이 되는 이 미분 계수값,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그 값이 0보다 크다면 증가하는구나. 그럼 거꾸로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얘는 무슨 표현이랑 같다고요? f 프라임 a x라고 하는 그 애가 구간 내에서 0보다 어떻다고? 네. 증가한다고. f 0보다 크다고요. 근데 이게 전후 관계가 조금 미묘해요. 그 미묘하고 특이한 애들에 대해서 제가 뒤로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이걸 빼서 밑에다가 얘기할게요. 뭐라고요? f 프라임 x의 값이 0보다 크면 뭐 한다? 증가한다. 결국엔 뭐야?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이 되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됐을까요? 됐나요? 빠른가요? 아니죠? 괜찮죠? 우리 이거 이미 했었죠? 그래서 뭐라고? f'x라고 하는 그 미분계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 특정, 다시 해볼게. fx가 어떤 구간 내에서 f'x 값이 모두 다 0보다 크다면 걔는 그 구간 내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럼 거꾸로 모두 가능하다. f'x가 0보다 작다면 뭐 한다? 감소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 선생님, 오케이. 그거,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정의, 이게 명제라고 한다면 이거 뒤집어서 명제의 역도 성립하나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명제는 역은 성립하지 않고 대우는 성립한다고 얘기하죠. 역은 성립하는지 알 수 없다죠. 그러면 이 말이 맞냐 한번 보여요. fx라고 하는 애가 증가하는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할게요. 증가함수이면 fx라고 하는 애는 증가함수 말고 그 특정 구간 내에서 증가한다라고 말을 바꿀게요. 증가할 때 f'x의 값은 0보다 크다. 좀 미묘해요. 이거는요. 뭘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오른쪽 위로 간다라고 하는 게 제가 증가하는 함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한 세네 개 정도 한번 볼게요. y는 x라는 그래프와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 뭐 y는 x 네제곱이라는 그래프, 이 정도 한 번만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뭐 이제 5, 6, 7, 8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애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x축이 여기 있고 뭐 y축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는 정말 단순하게 어떻게 그려져요? 요래 어디야 어디 요래 쭉 그냥 연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른쪽 위로 가는 중이니까 얘는 증가하는 함수구나. 어디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함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얘는 어때요? 우리 얘는 그려볼 때 어떻게 그리죠? 여기까지 그려야겠다. 요렇게 보시면 대략 이런 모양을 가질 거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림이 좀 이상했어요. 자, X축과 Y축이 여기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뭐라고 배웠었냐면 X의 값이 0보다 크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그럼 얘는 X가 0보다 클 때 증가, X가 0보다 작을 때 감소한다라고 얘기했었죠. 0일 때는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0일 때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또 볼게요. 이번에 공간이 미묘하네. y는 x세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y는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얘는 한번 그냥 몇 가지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1, 2면 1. 물론 정석으로 배우신 분은 우리 공통수학 원 정석에서 이미 그게 있어요. 근데 그리고 대수를 배우신 분들도 x세제곱에 대한 그래프, x의 거듭제곱에 대한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을 배웠어요. 그래서 알겠지만 그냥 몇 가지 숫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1 넣으면 1, 2 넣으면 8, 3 넣으면 27, 4 넣으면 얼마니? 얼마죠? 256인가요? 맞나요? 4, 4, 16. 맞네요. 그래서 요렇게 얘랑 좀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건 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56. 그래서 요렇게 내려가요. 요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얘가 좀 더
요, 조금 더 사실은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얘도 조금 더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휴. 이 정도로. 자, 그럼 한번 확인해보죠. 어떻게. 자, 그때 중요한 건요. 우리 방금 전에 이런 곡선에서는 x가 0보다 크면 증가, x가 0보다 작으면 증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x가 0보다 클 때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x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 뭐 감소해요?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x가 0일 때는요? x가 0일 때는 증가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감소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홀수 함수들, 5제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홀수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성향이 아니라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우상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상향한다라는 뜻은 뭐예요? 증가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x는 0일 때 지금 0은 우리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여기 뭐요?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한다고 그랬고 0보다 작으면 감소하다고 했고 0일 때는 연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0이 포함되어 있는데 얘를 증가함수라고 한다고요? 네.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얘는 증가함수예요. 증가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0보다 크면 증가하는 게 확실하지만 증가함수라고 해서 모든 값들이 f'A의 모든 값들이 f'X의 값들이 다 0보다 큰 것은 아니더라. 뭐라고요? 네. 증가 fx라고 하는 애가 다시 fx라는 애가 어떤 애가 증가할 때 f'x의 값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예. 그러면 거꾸로 fx라는 애가 감소할 때 f'x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성립하지 않아요. 왜 여기 성립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봐. f'x의 값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0이면 0들이면 얘는 증가할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증가한다면 0인애를 잠깐 찍고 올라가는 그 순간 0인 값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대체로 다 모두 0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요 내용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증가감소에 대해서 별거 아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언제 배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미 배워온, 중학교 3학년 때 또 배워온,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안 배웠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많이 열심히 배워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유식한 말로 까까 하던 거 과자라고 바꿔 그런 느낌으로서 배우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휴. 그러면 그게 지금 이제 82페이지, 정석에 있는 82페이지 내용입니다. 82페이지 내용 위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함수 f, 요거 읽고만 넘어갈게요. 어드바이스. 함수 fx가 정의역 전체에서 증가하면 fx를 뭐라고 부른다? 증가함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정의역 전체에서 감소하면 fx를 뭐라고 부른다? 감소함수라고 부른다. 두 번째, f'x의 부호와 fx의 증감을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뭐라? f'x의 값이 0보다 클 때는 증가하고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고 0일 때는 0, 기울기 값이 0인 애들만 있다면 얘는 그 구간에서 뭐라고 불러요? 상수함수다 라고 부르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뭐라고요? 증가함수일 때는 뭐라고? 0보다 크거나 같고, 감소함수일 때는 뭐라고? 작거나 같다고. 감소 상태일 때, 증가 상태일 때는 말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번, 그 5-1번 문제예요. 5-1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fx라고 하는 애가 x 세제곱, 그 다음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가 요거 뭔 말? 실수 전체라고 하는 말인 거 확인 가능하시죠? 실수 전체에서 증가. 그러면 얘는 다른 말로는 무슨 표현이라고요?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 f'x의 값이 0보다 크다예요? 크거나 같다예요? 증가하면 크거나 같은 거죠. 그죠? 이미 식이 나와 있고 증가한다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f'x의 한번 값을 구해봅니다. f'x의 값은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가 될 것이고 이게 0보다 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디서 배웠던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부등식의 2차 부등식에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니까 그래프 개형이 요 따위로 요렇게 또는 요렇게 그려질 수 있으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같다.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짝수 판별식으로 들어간다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3a가 될 것이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a의 범위는 0부터 3까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2번. 저 구간에서 감소하기 위한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구간도 이번에는 구간 1,4라는 구간 1부터 4까지 라고 되어 있고 fx의 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예요. 구간에서 뭐 하기 위한? 감소하기 위한. 그럼 뭐 구하라고요? f'x를 일단 구해서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a. 이게 저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 도함수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사실 도함수 그래프 그리고 뭐 이제 그 하는 거는 지금은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요. 하면 쉽죠? 누구랑 누구가 1부터 4까지 있는 이 값들이 다 음수 구간에 존재하면 된다는 거죠. 0이어도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f 프라임에다 1 집어넣은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고 f 프라임 4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네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얘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부등식의 성질도 머릿속에서 까먹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좀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네, 증가함수는 이 정도로만 할게요. 어쨌든 뭐 아니에요. 네, 증가함수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뭐라고요? 어떤 구간 내에 있는 임의의 두수 A, B에 대하여 저 부등식 A가 B보다 작으면 FA가 FB보다 작을 때 얘를 증가한다. 즉 X값이 커지면 Y값이 커진다. 증가한다. X값이 커질 때 Y값은 작아진다. 함수값이 작아지면 감소한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할 수 있다? 증가하며 F'X의 값이 0보다 크면
얘를 줄여서 한 번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f 프라임 x의 값이 0보다 크면,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로 붙여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f 프라임 x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이 경우에 뭐라고 부른다고?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다음, fx가 증가할 때 f 프라임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fx가 감소할 때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네, 얘는 말이 필요하죠? 밑에다가 정리해서 쓸게요. f 함수 fx가 어떤 구간 간에서 증가할 때 뭐라고 할 수 있다고? f 프라임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요. 감소할 때는요. 감소할 때는 f 프라임 x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이렇게 보실 수 있다. 네. 증강함수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최대치수 할 거예요. 최대. 죄송합니다. 미쳤나봐요. 극대, 극소. 빨리 끝내고 싶다는 거지. 자, 극대, 극소. 극대라고 하는 표현과 극소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영어로 치면, 그러니까 그 의미로 치면은, 그 뉘앙스적으로 보면은 그런 그 근처에 있는, 요 말이,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수들 중에서 가장 큰 걸 극대값이라고 해요. 전체가 아니라요. 그 근처에 있는 수들 중에서 얘가 제일 큰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얘는 극대값을 갖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의미예요.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뭐야? fx라고 하는 애가 x는 a라고 하는 애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말 대신에 그 임의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는구나. 어떤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되면 돼요. 그 하나만 만족하는 애가 존재하면 됩니다. 그냥 어떻게 잡던지 간에 어떤 열린 구간에서 fx라고 하는 모든 값보다 fa라는 값이 모두 다 크다면 x는 a에서 뭐 극대라고 하고 fa라고 하는 애를 뭐라고 불러요? 극대 값이라고 부르고요. 그 a, fa를 극대점이라고 부릅니다. 극대점? 극대점? 극대점. 맞춤법이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 맞춤법 얘기하니까요. 우리나라는요, 맞춤법이 계속 바뀌는데 외국에서는 맞춤법을 함부로 못 바꿔요. 이유가 뭘까요? 그 맞춤법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복잡스럽고 헷갈린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제는요, 실시간으로 바뀌는 문법이 문제인 거고요. 실시간으로 바뀌는 맞춤법이 문제인 거고, 생각보다 맞춤법의 틀 자체는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외 규칙들이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은 애들이 이제 문법이 개판인 건데, 그게 영어죠, 영어. 영어 같은 경우가 어때요? 영어는 언제부터 거의 뭐 2000년, 천 몇 년 동안 이제 겪어오면서 로마에서부터 올라온 말도 섞이고, 프랑스어도 섞이고, 독일어, 게르만 계통에서 내려온 언어들도 섞이고, 그다음 뭐 켈트, 그쪽 지방에 있는 언어들도 섞이고, 다 스카스카에서 만들어진 게 영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들 같은 경우도 프랑스어의 성향을 가진 애들은 그 뭐 레주메라고 하는 뭐 레스피라고 하는 그런 것들 자체가 이제 프랑스어에서부터 오는 그런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게르만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 중에서 게르만 계열은 멍청하고 무식해서 복잡한 것들을 못 알아듣다 보니까 복수형들을 단순하겠다. 그래서 게르만이 짱짱맨. 그래서 걔네들 뒤에 S 붙이고 ES 붙이고 하는 거 게르만의 업적이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형들 같은 경우도 ed, 이렇게 뭐, 단순화한 그런 것들 자체가 게르만어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짬뽕 언어들을 했을 때 여기서 따오고 저기서 따오고 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따온 애랑 저기서 따온 애랑 규칙이 안 맞아요. 여기서 따온 애랑 규칙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읽는 방법도 달라요. 문법도 달라요. 쓰는 법도 달라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 예외 규정으로 잡고 간다기보다는 걔네들은 그냥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한자어들을 제외한 심지어 어순이나 문법까지도 우리나라 고유한 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복잡하게 느껴지죠. 왜? 밑에 배워야 될 게 이따시만큼 많으니까. 근데 이제 영어는 뭐라고요?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체계적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외국에 있으면요, 외국어 같은 경우는 뭐가 불가능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저 외국어는 지금 적어도 마지막으로 언어가 합쳐진 지 200년 내지 3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동안 바뀔 거 다 바뀌고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됐다면, 우리나라는 이게 체계화돼서 이게 공식적으로 바꾸자라고 이제 분위기가 일어난 게 사실 따지고 보면 한 50년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창 열심히 바꾸고 정리하는 중이라서 이제 개판인 건데, 그만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요. 헛소리였습니다. 자, 어쨌든 극대값 보고서 제가 분노해서 좀 떠들었는데요. 자, 극대점. 그럼 극소점은 뭐예요? 극소값. 여기서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뭐예요? fx가 이걸 써야 되나? 써야겠지. 균형을 맞추려면 x는 b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fx라고 하는 그 항이들이 fb보다 다 크거나 같다면 x는 b에서 뭐 한다? 극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극소. 그 다음에 그 fb라고 하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 극소값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b, fb라고 하는 애를 뭐라고 불러? 얘를 극소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정말 단순합니다. 자, 이렇게 극대 극소를 가지는 극대값 극소값을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극값이라고 불러요. 줄여서가 아니라 합쳐서. 그래서 그리고 그 극대점 극소점을 합쳐서 극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x는 a 또는 b에서 극점을 갖는다, 극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극대값일 거고 하나가 극소값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냥 극값을 갖는다라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그 극값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까요? 극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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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대값. 이게요, 이 사전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신다면, 일단, 저도 어디서 듣기로는, 아니, 영어는 무식한 티 내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일단은, 모임, x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fx가 fa보다 작거나 즉 fa라는 그 값이 얘보다 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한 붓 그리기로 그리는 것처럼 연결된 곡선의 그 무언가를 떠올릴 거예요. 그나마 좀 배워본 사람이 이제 곡선에 꾸불꾸불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거고, 사실은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는 분들, 혹은 그냥 여태까지 그냥 배워만 오신 분들은 대체로,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냥 대체로 뭐만 생각하냐면 1차 함수, 2차 함수만 생각하겠죠. 이거랑 이것만 생각할 거라고요. 아닌데요, 선생님. 저희 이것도 배웠는데요. 유리함수 배웠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시했어요. 3초 만에 사과했어. 3초 넘었나? 사과했으니까 좀, 네. 그 다음에, 선생님, 저희 삼각함수도 배웠는데요. 그러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새 이런 틀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아직도 못 벗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연속함수라고 하는 거를 자꾸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요 문장에서 보면, 연속함수 혹은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우리 앞 단원에서 1단원 극한에서 뭐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연속하기 위한 조건,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들이 이 증가함수 극대극소라는 표현에서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끊겨 있어도 돼요. 끊겨 있어도 극대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죠? 그러면 잘 봐봐. 이런 것도 가능하냐는 거야. 어떤 구간부터 구간까지 사이에 이 값이 A라고 한다면 얘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있다고. 있어요. 이거 극대값이에요. 끊어져 있어도 돼요. 그러면 또 하나 더.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가 A에서 뿡 하고 튀어나와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얘도 A에서 이 함수는 A에서 극대값 FA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있다고. 있어요. 얘도 극대값이에요. 얘도 극대값이에요. 왜 정의상으로요? 심지어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구멍만 똥 뚫어놓고 이 위치에 A가 있다면 이것도 뭐하다고요? 연속이에요. 극대값이에요. 함수 A에서 이 함수는 A에서 극대값 FA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 모든 애들이 다 그 근처에서 이 A를 포함하는 어떠한 열린 구간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어떠한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방금 전에 보여줬던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어떠한 애 중에서 이걸 성립하는 애가 있다면 극대값이에요. 근데 열린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열린 경우에는 극대값이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없죠. 그죠?
극대값이 그게 어떤 큰 애가 얘보다 다 크다라고 하는 애는 그 사이 중간에 어딘가가 살짝 꿀렁하는 값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요렇게요. 이런 형태로. 또 그럼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도 있겠죠. 여기도.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극대값이라고 한다고요. 선생님, 그럼 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조건 뭐라고요? 네, 정의가 돼야 돼요. A가 정의가 안 됐죠. 지금 저 제일 위에 있는 최대값 정의가 안 됐죠. 그래서 네, 이런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뭐가 또 성립한다고? 이렇게 연속인에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끊겨 있어도 함수값이 튀어도 심지어 상수 함수에서도 얘만 틀릴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상수 함수라 할지라도 극대값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방금 전까지는 계속 A에서 제일 튀어나와 있는 값인 거 알았는데 갑자기 얘 보고 왜 극대값이라고 얘기해요? 정의가 그렇다니까? 정의가 뭐라고요? 그 모든 A를 포함하는 어떠한 열린 구간에서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이야. 이 함수값은 얘네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값들보다 크지만 얘네 이 A에서의 함수값은 그 주변에 있는 값들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얘도 극대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교과서상의 정의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상수함수를 미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렇게 미분 불가능한 애들 가지고도 뭐 그래프 그려라 어쩌다 저쩌라 이런 말 잘 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를 주로 문제에서 풀 때는 이제 그래서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이게 계백문 내용인데요. 계백문 내용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계백문 앞에 조건이 조금 전 더 붙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뭐가 있냐면 연속하는 어떤 여기 똑같은 표현인데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라는 말을 쓰기 전에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fx는 상수 함수가 아닌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상수 함수가 아닌 fx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들어가면 미분 가능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세부적인 조건들이 포함하게 되면 그 값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그 값은 극대값, 극소값은 어디에서 존재하냐면 미분계수 값이 0일 때야. 왜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 우리 최대 최소의 정리, 아니 사이값 정리 였나요? 아니 롤의 정리. 롤의 정리에서만 비교하자면 롤의 정리로 비교해도 되는데 결국 롤의 정리로 비교해도 되고 최대 최소의 정리로 비교해도 되고 사이값의 정리 모든 비교해도 상관없는 게요. 여기 있는 이 어떠한 값은 잘 생각해봐.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라고 한다면 이게 f'a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좌극한 우극한을 한번 따져본다면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조금 작으니까 x가
양수, y는 음수. 그죠? 왜? 우리 이거 저번에 했었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 큰 거에서 작은 거. 근데 이제 함수 값으로 따지면은 작은 거에서 큰 걸 빼게 되니까 음수. 그래서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거든요. a 플러스는. 그럼 마찬가지로 리미트 x의 값이 a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얘는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올 거예요.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가 나와서. 따라서 이 두 개를 만족할 수 있는 f'A라고 하는 값은 0밖에 없다. 인데 여기서 이 근방, 요 양옆을 한번 보신다면 이쪽은 fx의 값이 지금 뭐 하는 중? 증가하는 중. 그러면 커지는 중. 그러니까 미분계수, 도함수의 값은 0보다 크다 작다? 크다. 근데 여기서는요. 뭐 하는 중? 작아지는 중. 그럼 미분계수의 요 값이 0보다 어떤가? 작은가? 그리고 정확하게 어떨 때? A일 때 f'A라고 하는 값은 미분계수가 얼마? 0이다. 그래서 총이 미분 가능할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얘는 fA가 x는 A에서 극대값.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 이번에는 뭐요? fx는 A에서 뭐한 값? 무슨 값? 극소값.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정의는 이 정도까지 얘기했고요.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고 그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